자, 이번 주 대선 열차 진정한 삶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알베르 까미의 명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내일은 또 오늘과 다른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후회 없이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삶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20일 남은 대선 세상을 바꿀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5월 14일 신통할 대선 열차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김남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박사님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간만에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이 탄핵 열차에서 이 대선 열차로 갈아타는 과정에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한 달 남짓 지금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좀 못했던 부분 더 몰아서 앞으로 그 시청자들께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아무튼 그동안 2주 동안 대선 열차 출발은 했고요. 김남기 박사님 전해주신 거 제가 잘 전파했습니다. 자, 그럼 대선 열차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이제 대선 선거운동 3일째입니다. 그리고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대선 열차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 2주 전에 대선 열차 출발하면서 김남기 박사님이 2천만 표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이 목표 달성 가능한 겁니까? 예. 2천만 표 이게 만만치 않지요. 예, 뭐 만약 이게 달성이 된다면 앞으로 이게 남북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이렇게 깨지지 않을 그렇죠. 그런 기록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유권자 수를 지난 총선과 같은 한 4,428만을 보고 78% 투표율 그리고 58% 득표율 아마 그렇게 되면 득표율을 차는 아마 800만 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간단치 않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최근 4번의 지금 이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들이 하나씩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먼저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고 득표율 차. 그러니까 그게 22.53% 득표율 차. 이 기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는 최고 득표율.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55.55%. 51.5. 네, 51.55%죠. 이 최고 득표율을 갖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다 득표 차 557만 표 득표 차입니다. 일부는 이명박 정동영 때가 최다 득표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는 532만 표고 최다 득표차는 기록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전 윤석열도 사실 기록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득표율 차는 최소지만 득표 수로는 1,639만 표. 득표 수로는 제일 많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 그런데 이 4개의 기록,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전부 다 갈아치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 이 득표율이나 득표수를 맞추는 이 예측을 하는 것은 사실 예언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미 뭐 정해졌다면 그건 뭐 예언이겠지만 이거는 뭐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예측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듯이 선거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무쌍한 면이 있고 아무래도 우리가 한일전에서 일본을 응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자인 예를 들어 브라질을 만났다고 해서 5대0으로 집니다.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다소 이제 희망적인 숫자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만 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 불가능한 수치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뭐 이번 대선에서 이 이재명 후보가 대선 압승할 거라고 저도 확신은 합니다만 자, 이런 주장하면 일각에서는 그렇게 하면 방심한 우리 편들이 이 지지자들이 다 뭐 이길 건데 투표장에 가지 않는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박빙이다. 뭐 이런 식의 엄살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주장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런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선거 막판에 보수층이 결집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저는 그러나 이게 여유를 부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길 테니까 뭐 선거운동을 설설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앞서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네네. 하지만 이게 뒤집어지지 말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높은 득표율을 목표로 하자는 것이지 네네. 이 선거운동이나 이런 것을 안일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다만 목표와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선이 높은 득표율이 요구하는 게 지금 내란을 종식시켜야 되고 네.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사법개혁 또 검찰개혁, 언론개혁 네. 뭐 이런 강한 어떤 개혁을 하려면 이런 높은 득표율이 있어야 그 네. 동력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높은 득표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그 축구 경기로 치면 예를 들어 3골 차 이상으로 이겨야 우리가 결승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지금 2골 이기고 이긴다 하더라도 더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열심히 하자는 것이지 방심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잘 보시면요. 역대 500만 표 이상 이긴 차이가 난 대선이 2번 있었죠. 이명박 때가 한 번 있었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네. 대통령 때인데 이명박 때는 사실은 진보 쪽에서 투표장에 안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그때 62%인가요? 네. 그렇게 뚝 떨어졌고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우리가 압승을 거두는 게 사실 기정사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77.1%. 이전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진보 진영이 그럼 여유 있게 이기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 투표장에 안 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진보 진영은 신나면 네. 더 투표장을 찾습니다. 가능성이 없고 지지부진하다 투표장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자 이번에 우리가 뭐 58% 2천만 표 할 수 있어라고 할 때 오히려 투표장을 찾는 그런 효과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박빙이다 이러면요 보수층에서 이거 해볼만 하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히려 보수층의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압도적으로 이긴다 했을 경우는 보수층도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실 남은 지지층은 우리가 이미 12.3 내란이 일어나면서 보수층 국민의힘에 대한 마음은 이미 다 돌아섰습니다. 이제 남은 표는 어찌 보면 기회주의적인 대세 편승형 표 네. 누가 이길 것 같는지 이 표들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더 강하게 뭐 60% 목표 갖고 가도 좋다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이 선거운동 개시 후에 첫 번째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김문수의 득표율 높았습니다. 벌써 국민의힘 후보 선출 내용 극복하고 보수 결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아주 발빠르게 나온 조사인데요. 뭐 한편으로는 진보 진영에서도 이거 준비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글로벌 이코노믹 이 의뢰해서 한길리서치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득표율 차가 한 11% 정도 되죠. 네. 이게 이제 11일 저녁에 한 2시간 조사하고 12일 날 낮에 그러니까 오전 뭐 한 10시부터 한 4시간 조사했습니다. 샘플 수는 지금 한 1,500 샘플이 됐는데요. 이게 선거 개시 후에 최초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딱 이런 식의 이 한 10% 내외 차이이기 때문에 개혁신당 이준석 표 합치고 저 부동표 합치면 할만해. 네. 이런 얘기하기 딱 좋게 지금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런 조사들이 계속 자주 등장할 겁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원래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6% 정도는 그냥 뭐 이유 없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는 거고요. 20번에 한 번 정도는 그거 6%도 넘어서 10% 격차도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그런 이유가 있는 그 어떤 변화인지 아니면 여론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건지는 사실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조사 테이블을 자세히 분석을 해봤더니 보수가 568, 진보가 432, 130개 이상의 보수 진보 차이가 있고 비율로 보면 9% 정도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보수 과표집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또 하나 이 상황 뭐 좀 특이한 점이 보수 중도 진보를 구분할 때 이 조사는 ARS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5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도가 제일 숫자가 적게 잡혀서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우리 서울에서 분석하고 있는 NGI 있지 않습니까? 보수 진보를 1대1로 가정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17.5% 차이 납니다. 17.5는 이전 상황에 우리가 보던 수치와 비슷하죠. 그러면 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진짜 대선이 이제 21일 남았습니다. 이 남은 이슈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준석과 김문수 단일화 이 얘기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이 두 양반 과연 단일화 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뭐 높지 않습니다. 사실 안 하는 게 맞죠. 뭐 단일화 여부는 이제 이준석이 결정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준석의 이 DNA라는 게 국민의힘의 그렇죠. DNA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떤 결정을 할지 양두구육을 했던 이 정치인이라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준석이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은 계속 단일화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결국은 보수표 분산을 막기 위해서 이준석 고사작전의 차원에서라도 단일화 요구는 계속 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준석 자체가 젊은 정치인이지만 이미 평가가 끝난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정치인으로 유명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정치 행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게 다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해도 그렇게 별 효과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변수는 요즘 계속 한간에 나오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안전인 것 같습니다. 이 태련에 대한 제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 제가 어제 듣기로 이제 방탄유리가 준비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 부분 어떤 위험이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영역은 영역대로 테러 위험을 막는 그런 뭐 정부에서도 협조를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당에도 뭐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일반인들에 의한 크고 작은 그런 위험도 있는데 지금 뭐 테러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만 지금 많이 하는데 사실 테러의 성공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0.001%도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런 시도를 했다가 뭐 이 붙들리면 징역 10년을 살 수도 있고 거의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런 테러 시도해봐야 그거는 무조건 실패할 거고 가능성이 없고 그로 인한 대가는 엄청나게 큰 대가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해야 그 허튼 일들이 안 일어나겠죠. 맞습니다. 서구지법 이 폭동 사태도 엄벌에 처해야지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 미리 보는 출구조사 각 후보별 김남기 박사님이 준비한 예상 득표율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전국 득표율 이재명 54.5, 김문수 37.4, 이준석 7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 지난 대선보다 뭐 한 7%, 7-8% 정도 올랐지요. 경기 인천 60 넘을 걸로 보고요. 충청권은 지금 격차가 뭐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선거 초반이어서 그렇고 선거 막판으로 가면 전국 득표율과 비슷한 수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TK가 30%를 넘을 수 있을 것이냐 관심사인데 어제 분위기도 보면 뒤집인다. 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의 대부분이 이제 30%에 육박해서 TK 30% 돌파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가장 기대가 큰 PK 지금 아직 43%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격차는 불과 4% 정도죠. 예,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강원 제주도도 배교 아주 뭐 상당히 선전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17% 차인데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와 비슷한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러면 뭐 그 대승이죠. 그런데 격차는 그때보다는 이제 좀 뭐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 김문수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이준석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문수가 좀 따라붙는다 하면 이준석은 5%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합한 그 지지율은 최대 45이고 대체로 제 짐작으로는 40%에서 40%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58% 달성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자, 이제
한 3주 정도 이제 계속 요런 식의 미리 보는 출구조사 이제 발표해 주실 텐데, 그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거 박제해 놓고 과연 어떨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대로라도 되면 좋겠지만요. 네. 예. 자, 김남기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11시 11분 여론조사 전문 프로그램 여론조사 빛도 김남기 박사님이 진행하는 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할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